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길 위에서 생사를 오가는 환자를 살리기 위해 국내 첫 달리는 중환자실을 만든 응급의학과 전문의 노영선 교수님이십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니 응급의학과 교수님이신데 주로 응급실이 아닌 다른 곳에서 근무를 하신다고 그래요? 네, 저 병원에서 근무를 안 하면 대체 어디에서 무슨 그러니까요. 일을 하냐고 많이들 네. 물어보시는데요. 저는 응급실에서 환자를 직접 진료하는 응급학과 전문의가 아니고 달리는 중환자실이라고 불리는 특수구급차 안에서 중환자를 이송하면서 병원이 아닌 도로에서 환자를 진료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뉴스에서 좀 본 것 같은데 달리는 중환자실에 대해서 좀 자세히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심정지나 중증 외상 같은 이제 중증 환자들이 치료를 위해서 한 병원에서 다른 병원으로 전원을 해야 할 때 저희 달리는 중환자실을 보통 이용하게 됩니다. 이제 이런 환자들은 사실 병원을 나가게 되면 굉장히 위험하게 되는데 이제 응급학과 전문이랑 응급구조사, 간호사가 한 팀이 되어서 이제 환자의 상태를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한 처치를 하고 치료를 하면서 병원과 병원 사이에 공백을 메꿔주는, 공백을 책임지는 응급의료 서비스입니다. 이 구급차를 근데 처음 생각해낸 게 교수님이라고 그래요. 네. 사실 이제 제가 전공이랑 전임이 하는 이 동안에 해외에 나가서 응급의료 체계에 대해서 공부할 기회가 많았었는데 이제 프랑스나 독일 같은 경우에는 119에 환자가 신고를 하면 중증 환자라고 판단이 되는 경우에는 의사가 직접 환자 곁으로 가서 진료를 하는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공부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병원 밖에서도 환자들이 안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면 참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이런 서비스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구급차가 우리나라에는 지금 그러면 도입된 지가 얼마 안 된 겁니까? 네, 저희가 이제 2015년에 시범 사업을 시작해서 2016년부터 저희 팀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2016년부터 작년까지는 한 대로 운영을 했었고, 한 대예요? 네, 작년 5월부터 두 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그 두 대마저도 이게 만들기가 쉽지가 않다고 그래요. 네, 맞습니다. 그 한 대 1년 운영비가 10억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그래서 10억이요? 네, 사실 이제 그렇게 많이 들어요? 네, 많이 듭니다. 이게 이제 중환자용 장비도 제작을 해야 되고 차량도 제작을 해야 되지만 이제 저희 응급학과 전문의와 전문 응급구조사 간호사들이 풀타임으로 24시간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운영비가 좀 많이 들고요. 그 중환자를 이송하다 보면 진짜 그 급박한 상황도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제 코로나 때 확진 산모가 갑자기 양수가 터져가지고 네, 산모가 그 분만할 수 있는 음압 분만실이 필요했는데 음압 분만실과 신생아 격리병상에 같이 있는 병원이 없었어요. 격리실에서 분만을 했었던 케이스가 있고 그때 이제 신생아를 그 음압 격리실로 이송을 했었어야 됐는데 달리는 중환자실이 밖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그 태어난 지 1시간 안 된 그 아이를 이제 안전하게 이송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야, 참 좀. 중증 외상 환자들 같은 경우는 피가 나고 있기 때문에 시간 안에 이 환자들에게 혈관 조영술이나 다른 시술을 통해서 그 피 나는 걸 멈추지 않으면 환자는 죽어요. 1분 1초도 허투루 쓰지 않고 도로에서도 정말 사투를 하거든요. 운전하는 사람도 조금 더 빨리 가기 위해서 긴장해서 운전을 하고 뒤에 있는 사람들도 수혈 이런 것들을 굉장히 민감하게 저희들이 조절하면서 이송을 합니다. 네. 자 일단 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박경림 없는 영화 행사는 없다. 영화 전문 MC의 1인자로 충무로에 천만 요정이 된 박경림 씨입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아니 경림 씨가 맡은 영화가 지금까지 한 300편 이상 된다 그래요. 와. 제가 조금 그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오래 했으니까. 예. 아니 이게 며칠 전에 이제 오전에는 영화 외계인 제작 보고회를 하고 저녁에는 종이집 레드카펫 행사를 하고 외계인 쇼케이스까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가장 바쁜 올해 중에 가장 바쁜 날이었어요. 그날이 길일이었었나 봐요. 그래서 길일이라고 표현해요. 제가 생각할 개인적으로는? 네, 그날이 이제 행사하기에 길일이었었던 것 같아요.
조인성 씨가 나의 멜로 스승은 박경님이라고 했다. 그쵸. 제가 뭘 어떻게 멜- 스승을? 멜로 눈빛이라든지 예. 전적인 느낌. 예, 그리고 이게 서로가 뭐 진짜 그런 마음이 없더라도 연습을 하고 서로가 합이 좋아야 예? 합이 좋아야 여기서 중요한 건 그런 마음이 없더라도. 이거는 또 조인성 씨를 위해서 제가 확실하게 원래는 조인성 씨가 저랑 커플이 아니었어요. 그래요? 라인이 달랐는데 김민식 감독님이 하루는 저를 그 인성이가 너를 좋아하는 컨셉으로 이렇게 하면 굉장히 이야기가 재밌어질 것 같다고 저한테 어떠냐고 내가 전 너무 좋다고. 아니, 진짜 사실 예, 맞죠. 아니 뭐 싫을 이유가 1이라는 없죠. 없지. 없지. 막 내 쪽에서 또 이렇게 막 올라오는 웃음을 감추려고 노력을 많이 진짜. 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제가 인성 씨한테 그 녹화 시간을 좀 줄이기 위해서 연습을 하자. 되게 긴장도 사적인 감정 없이. 아유 전혀 없을 때죠. 에이 없을 때 전혀. 진짜 후배를 아끼는 마음. 예. 근데 조인성 씨도 그 얘기를 듣고 어떤 리액션을? 너무 고맙다 그러더라고요. 자기 사실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델 활동하다가 이제 진짜 처음 거의 뭐 연기는 처음이셨기 때문에 사실 제가 방송에서 이제 많이 저를 찾아주시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제가 시작한 게 토크 콘서트예요. 그러니까요. 99년도에 대학로에서 토크 콘서트라는 거를 그때 한 번 했던 맞아. 기억이 있어서 그런데 토크 콘서트를 하면서 제가 좋은 진행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계속 드니까 왜요? 한계가 느껴지는 거예요. 이렇게 토크를 하면서 뭔가 위로를 드릴 수 있는 지혜가 없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은 진행자가 될 수 있을까? 그때부터 이제 좀 했던 게 책을 읽고 그래야 뭐 일관성이라든지 논리력도 생길 거고 신문을 읽어야 뭐 제가 다 경험하지 못하더라도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알 거잖아요. 유재석 씨는 다 예전부터 하셨던 그거를 제가 이제 뒤늦게 해야 되겠구나 해서 하다 보니까 그러고 있을 때 영화 행사가 들어왔어요. 네. 그게 한 달에 한 편으로 되고 한 달에 두 편이 되고 그러면서 그냥 지금까지 온 것 같아요. 야 진짜.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제가 꿈을 꿨는데 중학교 때도 고등학교 때도 계속 저는 MC가 될 겁니다. 될 거예요. 절 보시게 될 겁니다. TV에서 막 이랬는데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았어요. 제 꿈을. 다 그냥 뭐 제가 그러나 보다. 제가 그냥 저러다 말겠지. 근데 제가 막 떠들고 다녔어요. 될 거라고 지키고 싶어서. 이 꿈을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지키고 좀 덜 상처받게 해주고 싶었어요. 제 꿈을. 그래서 그때도 이제 열심히 했고 지금도 저는 또 계속 갖고 있는 거죠. 제 꿈은. 자, 제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물리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본다. 양자 역학이 너무 재밌어서 물리학자가 된 김상욱 교수님이십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그 우연한 기회에 그 라면을 어떻게 끓이는 것이 맛있는가 이런 논쟁 많이 하잖아요. 많이 하죠.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뭐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옆에 있었던 다른 물리학자죠. 이제 박인규 교수라고 물리학과 교수님인데 이분이 그 다 소용없어. 그냥 찬물에 처음부터 스프 묻고 다 때려박고 그냥 끓이면 제일 맛있어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짜요? 그런 말을 들으면 해봐야죠. 집에 가서 진짜 해봤는데 맛있는 거야. 그래요? 저도 먹어봤는데 나쁘지 않더라고요. 사실은 이게 그 과학적으로 엄밀한 얘기는 아니에요. 라면이 맛있다는 거를 과학적으로 어떻게 이거를 측정할 수 있을지 알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과학자들이 이럴 때 해야 될 일은 라면이 맛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부터 정의해야 돼요. 복잡하네. 그렇죠. 입에 맛있다는 넣어보면 게- 아는 거 아닙니까? 맛있다는 게 무엇인가? 입에 이거를- 넣어보면 아는 거 아니에요? 맛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그거를 모두가 인정하려면 객관적인 어떤 정량적 지표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게 필요. 너무 피곤하다, 아침부터. 그래서 이제 생각을 그 다음부터 해봤죠. 그래서 라면 특히 중요한 게 여기서 라면이 면발이 굉장히 쫄깃해져요. 그냥 한 거에 비해서. 라면이 쫄깃한 이유는 이제 그 안에 들어있는 글루텐이라는 성분 때문에 그래요. 네. 근데 글루텐은 이게 열을 뜨거운 물에 넣을 때 풀어지거든요. 근데 차가운 물에서는 풀어지진 않아요. 글루텐은 물에 녹지 글루텐이. 않거든요. 뜨거워지기 전까지는 그렇게 풀어지는 효과가 크지 않다면 굳이 끓을 때 넣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이해를 했고 몇 번 실험을 해본 다음에 이제 맛있는 조건을 찾아서 그냥 농담이죠. 제 느낌이기도 하고 교수님 궁금한 게 이제 예를 들면 사랑도 뭐 과학적으로도 풀 수 있는 거겠네요. 사랑도. 이게 사랑을 과학으로 다룰 수 있으려면은 사랑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어떤 양을 먼저 정의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안 되면
그 사랑은 적어도 물리학의 대상은 아닌 거예요. 양자 역학이 뭡니까 도대체? 원하시는 대로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1분 버전, 3분 버전, 5분 버전, 10분 버전. 일단 1분 버전으로 해주세요. 10초 버전은 없죠. 10초 버전. 1분 버전으로 한다면 세상 모든 것은 원자로 돼 있어요.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그렇죠. 작은 단위. 사람 그렇죠. 몸도 원자로 돼 있고 책상도 원자로 돼 있고 네. 태양도 원자로 돼 있고 별도 원자로 다 돼 있거든요. 이 원자라는 것들은 작은 쪼개지지 않는 알갱이인데 그렇죠. 네, 이것들의 움직임과 변화는 우리가 주변에서 보고 있는 자동차나 무슨 이런 공이나 이런 것들이 움직이고 변화하는 것과 굉장히 다른 방식으로 변화하고 움직여요. 네. 바로 그 변화와 움직임을 설명하는 이론이 양자역학입니다. 만약에 양자역학이 없었다면 우리 주변에서 사라질 것들 그걸 얘기해 주세요. 그걸 얘기를 해볼게요. 뭐가 사라져요? 우선 먼저 불 다 끄셔야 돼요. 첫 왜요? 번째, 이거 다 양자역학으로 작동하는 거거든요. 원자로. 빛을 낸다는 것이 특히 형광등, LED 이런 거 다 양자역학이 없으면 존재하지 않고요. 이 카메라 다 끄셔야 되고, 그다음에 집에 텔레비전 끄셔야 되고요. 스마트폰 갖다 버려야 되고요. 우리가 쓰고 있는 일상 그 용품 중에 그런 양자 역학이 다 들어가 있다라는 일단 거죠. 전자공학 전체가 양자역학이 없었으면 존재하지 않을 학문이고, 삼성. 그 삼성전자. 야 그래도 진짜 친절하시다. 화를 내실 만도 한데 화를 안 내시네. 근데 약간 째려보셨어요. 약간은 째려보셨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전자가 나오는데 바로 그 전자를 설명하는 학문이 양자역학이에요. 아니 근데 저기 우리 그 교수님께서 오늘 조셉하고 저한테 어울리는 분자를 갖고 오셨다고 그래요? 아, 제가 종종 그 분자를 선물로 드리거든요. 분자, 진짜요? 진짜? 와. 우리에게 어울리는 분자가 뭐예요? 그래서 이거 뭐야? 유재석 씨에게는 이게 이제 산소고요. 네. 이게 수소거든요. 네. 그래서 H2O라 그래요. H2O. 물이네요. 물이죠. 그래서 네. 제가 물 분자를 선물로 드릴 거고 왜 물이? 그다음에 저게 조셉 씨에게는 그 이거는 지금 아까 산소라 그랬잖아요. 산소 두 개네요. 산소 두 개가 있는 O2 산소 분자입니다. 어. 먼저 물을 설명을 해드리면 네네네. 물은 사실 그 생명의 물질이에요. 어. 생명이 있는 곳엔 반드시 물이 있죠. 물이 있어야 되고 물은 모든 것을 녹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용매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재석 씨는 어느 곳에 가서나 무엇인지 녹일 수 있고 아유. 또 생명이 있다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그런 존재라서 제가 물을 선물로. 아 교수님 고맙습니다. 이것도 이게 굉장히 또 이게 소중해지네 뭔가 느낌이. 이제 조셉 씨에게는 이게 지금 산소인데 산소. 산소는 정말 중요한 거잖아요. 네 그렇죠. 산소가 없으면 살 수가 없으니까. 네.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죠. 무슨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렇게 소중한 존재, 소중한 존재고 뿐만 아니라 이제 그 불이 붙기 위해서는 반드시 산소가 있어야 돼요. 야. 산소는 불타는. 맞아. 그래서 보이지 않는 듯하지만 확 불타는 그런. 네. 엄청 중요한 거네. 하지만 그 불이 붙었을 때 이제 물을 부으면 꺼지죠. 근데 물과 산소는 뗄래야 뗄 수가. 네. 그럼요. 네. 이거 참 진짜. 고맙습니다 교수님. 다시 한번 그 이상을 꿈꾸는 전설의 록 밴드 우리 소골매 배철수 구창모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진짜 멋있으세요. 지금 떨어져서 활동을 안 하고 각자의 삶을 사는 게 한 38년 아닙니까? 그렇죠. 재결합하기까지. 38년 만에 지금 콘서트를 또 하신다고요? 구창모 씨가 송골매 4집을 84년도입니다. 그렇죠 녹음 근데 궁금한데 그때 또 말이죠. 물어보려고요? 아니 4집 앨범을 녹음을 했어요. 근데요. 그 보통 4집 앨범 녹음했으면 활동을 하고 그렇죠.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녹음이 끝나자마자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이래서 사진이랑- 내가 이거 나중에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내가 궁금했어요. 아니 사실은. 이 얘기를 아주 자주 합니다. 뭘 자주 했어요. 자주 했죠. 근데 이게- 방송에서 처음 하는 거예요. 그거보다 저 오랜만에 웃으셔가지고 지금 콘서트 하셔야 되는데 괜찮겠습니까? 이번 콘서트 여기서 좀 진행은 감정 되시는 이상하시면 거죠? 안 되는데. 사실 두 분의 이 진짜 모습이 과거에는 너무 당연한 모습이었는데 이제 재결합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이건 어떤 분이 이렇게 좀 추진을 하신 건지 배철수 씨께서 추진을 하셨겠죠 아무래도. 배철수 씨가 저를 초대해가지고 여행을 간 적이 있어요. 네. 일본에 여행 가서 큰 뮤직 페스티벌입니다. 어. 그런 큰 무대를 처음 가본 거예요.
거기서 제가 울었어요. 너무 감격스러워가지고. 그랬더니 그때 배철수 씨가 그러더라고요. 우리도 이런 공연 할 수 있다고. 감격해 하더라고 진짜. 뭔가 좀 진짜 불타올랐을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런 소문을 사실은 왜 송골매가 활동 안 하는 이유가 이제 두 분의 어떤 좀 의견 대립이 있어가지고 좀 맞지 않아서 서로 갈 길을 가기로 했다. 싸운 적이 없어요. 없어요. 싸운 적은 없어요. 한 번도. 정말 친했어요. 그러니까 사회에 나와서 만난 친구 중엔 제일 친했죠. 지금도 네, 마찬가지. 근데 좀 서운하긴 했어요. 네. 뭐가요? 나갔을 때. 왜냐하면 저는 송골매란 밴드를 진짜 좀 오래 하고 그러니까요. 싶었거든요. 예. 외국에 있는 밴드들처럼 뭐 이글스나 무슨 그러니까요. 그런 밴드처럼 정말 오래 하고 싶었는데 근데 휙 나가버리니까 힘들더라고요. 좀 서운하고 또 이 밴드를 어떻게 꾸려가야 하나 이런 걱정도 되고 그때 잠깐 관계가 소원하긴 했어요. 아, 그건 어쩔 수 없죠. 네. 예. 그때 제가 생각나요. 그 1984년에 구창모 씨 나간 뒤로 MBC에서 10대 가수 가요제를 예. 그때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4년 동안 계속 10대 가수에 뽑혔거든요. 네. 그 락밴드로는 처음이에요. 예, 그 예. PD한테 전화가 왔더라고 저한테. 구창모가 팀은 나갔지만 요 10대 가수 가요제는 구창모하고 같이 하면 어떻겠느냐. 근데 제가 싫다 그거. 처음 얘기하는 거 아마 몰랐을 거예요. 장모 씨는 아무렇지도 않은 얼굴로 막 한다는 게. 즐겁게 음악 한다는 거 이건 이 남아있는 우리 멤버들의 자존심이 너무 용납이 안 된다. 그래서 구창모 씨 없이 안 되면 우리를 10대 가수에서 빼달라. 그래서 우리끼리 나가서 했죠. 그러니까 이 송골매라는 그룹으로 진짜 수많은 히트곡도 냈지만 광고, 영화 말 그대로 그 80년대에 이 모든 분야를 아마 거의 송골매가 휩쓸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인기를 조금 실질적으로 좀 두 분이 좀 얘기를 해주신다면 어느 정도였는지 한번. 한 가지 사건이 떠오르는데 네. 여고 축제에 초대를 받았어요. 네. 공연이 끝나고선 거의 한 3시간을 못 빠져나왔어요. 학생들한테 둘러싸여가지고 배철수 씨 뭐를 뜯겼나 모르겠는데 머리카락 뜯기고 뭐 단추 이런 거 다 단추 다 뜯어가고. 뜯어가고. 그러니까 소장할 만한 가치 있는 것들이라고 생각되는 건 다 뜯어가고. 근데 머리카락 안 뽑혔어요? 머리카락 뽑혔죠. 그 이후로 수치 좀 없잖아요. 나에게 송골매란. 구창모에게 송골매란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입니다.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죠. 내 가는 길이 바뀐 거죠. 우리 배철수 씨에게는 송골매란. 내 젊음의 분신?